안녕하십니까. 가업승계 전문 세무법인 신율입니다. 오늘 그 영상에 앞서서 저희 주위에 이제 국세청의 자문위원 이런 세무사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들 얘기가 우리 법인을 이제 상속이나 증여할 때 세금 신고를 하지 않습니까? 이때 그 과표가 우리 비상장 주식, 이 주식 가치를 평가해서 그 금액을 기준으로 이제 상속세나 증여세 신고를 하는데, 이 주식 가치 평가가 10개 중에 이제 5개가 오류라는 겁니다. 저도 이게 이제 믿기지가 않아서 여러 회사들 거를 좀 받아봤는데, 이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10개 중에 5개 회사가 정말로 이게 오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일 상속세나 증여세 신고할 때 세금을 1억 이상 납부했다. 직전 5년입니다. 이제 직전 5년 동안 상속 증여 신고해서 세금을 1억 이상 납부했다. 이때 만일 이런 경우가 있으면은 저희한테 연락을 주셔서 평가를 다시 한번 해보는 것도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 세금 많이 냈으면 이제 돌려받아야 되겠죠. 국세청의 이제 직원들이 자기들이 더 많이 낸 세금에 대해서 굳이 이제 돌려줄 의무는 없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재평가해서 한번 이것도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가 영상 준비한 게 이 이익 소각입니다. 스탁 텍스 프리에서 우리 법인의 이제 자본을 통해서 세금 없이 6억까지 회사 잉여금을 정리했다. 이런 내용이죠.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좀 개괄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이 스탁 텍스 프리, 이거는 유상 감자도 될 수 있고 이익 소각도 될 수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개념과 또 핵심 포인트, 또 실행 절차, 또 활용 솔루션, 실행 시 좀 주의해야 될 것들, 그리고 실행 효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개괄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스탁 텍스 프리는 요 내용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번 보시죠. 자, 첫 번째 유상 감자. 유상 감자라는 거는 회사가 자본금과 주식의 수를 줄여 자본을 감소시킬 때 소멸된 주식의 보상액을 주주에게 지급하는 것을 유상감자라고 하죠. 이때 주식 수는 줄고 자본금은 그대로 있는 거를 이제 이익 소각이라고 하죠. 유상감자는 주식 수도 줄고 자본금도 주는 거. 이익 소각은 주식 수는 줄지만 자본금은 줄지 않는 거를 이익 소각이라고 하죠. 자, 두 번째는 의제 배당. 감자를 통한 의제 배당. 이때 특이한 게 취득가액을 빼주는 겁니다. 취득가액을 빼줘서 그 차액에 대해서는 의제 배당으로 해서 배당소득세를 과세하죠. 자, 세 번째 이제 배당소득세. 감자 차액에 대한 배당소득세가 발생되죠. 이때 중요한 거는 우리가 주식을 갖고 있어서 이제 배당 받을 때는 내 주식은 그대로 있고 배당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소득세만 내면 되죠. 그렇지만 이 의제 배당은 내 주식 수가 줄지 않습니까? 이제 이러다 보니까 취득 원가를 빼준다는 거죠. 그리고 이 취득 원가, 이 취득가액, 자, 이거는 우리가 이제 증여나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 그때 이제 감자할 때는 이 증여재산 가액,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내가 원래 액면가가 10,000원짜리인 주식을 지금 평가했더니 시가가 10만 원이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상속이나 증여로 이 주식을 가져올 경우 당연히 10만 원, 지금 시가로 증여나 상속받지 않습니까? 자, 이러다 보니까 내 취득 원가는 10만 원이라는 얘기죠. 예, 액면가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자, 하나하나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이제 의제 배당이라는 건 이제 소득세법에 나와 있죠. 소득세법 17조에 사망에 이제 의제 배당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주주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예. 내 주식이 줄어들면서 주주가 그 대가로 취득하는 그 금액을 의제 배당이라 그러고 의제 배당에 대해서 이제 배당 소득세로 과세한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주식의 취득가액. 이건 이제 소득세법 집행 기준에 나와 있죠. 1번, 2번, 3번 있는데 1번, 2번도 중요하지만 3번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해당 주식 등을 취득한 경우 이때 그 취득가액은 상속 재산의 가액 또는 증여 재산의 가액, 그 당시 시가로 신고한 금액에 대해서 그걸 취득가로 인정해 준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뭐 다들 아시는 내용일 것 같은데 이제 증여재산 공제를 하고 있죠. 이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53조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 증여받을 경우 10년 이내에 배우자한테 증여할 경우는 6억까지는 공제 준다. 그리고 또 이제 자녀 여기 보시면은 그 직계 존속이라고 나와 있죠. 이제 성년인 경우에는 5천만 원, 미성년자인 경우는 2천만 원까지는 증여재산에 대해서 공제해 준다. 6억은 배우자한테 줘도 이제 세금 없고 성년인 자녀는 5천만 원까지 줘도 이제 세금이 없다는 얘기죠. 미성년자 자녀 같은 경우는 2천만 원까지 줘도 이제 세금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불균등 감자 시 이제 세무 문제가 발생될 수 있죠. 우리가 모든 주주들이 다 이제 감자를 하는 것도 아니고 이익 소각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할 수 있죠. 예, 그래서 법인이 이제 자본금을 감소하기 위하여 주식을 소각할 때 이때 각 주주들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 수대로 균등하게 주식을 매입하여 소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때는 이제 증여세 과세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지만 법인의 주식의 시가, 액면가가 10,000원짜리인데 지금 평가했더니 10만 원이다. 그래서 그 시가로 소각하거나 감자할 경우에는 이때는 어떤 주주가 이익을 본 게 없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이게 나와 있죠. 자, 그리고 이제 불균등 감자 시 세무 문제. 그 이익이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다시 얘기해서 우리가 여기 이제 집행기준을 보시면 더 시행령을 보시면 더 명확하게 아실 것 같습니다. 이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금액이라는 건 뭐냐? 감자한 주식의 평가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다시 얘기해서 지금 내 주식가치 평가했더니 10만 원이다. 근데 이제 7만 원 이상 감자하면 된다는 겁니다. 7만 원 밑으로 감자하면은 거기에 따라서 감자 이익에 대해서 과세할 수 있지만 평가했더니 지금 10만 원인데 뭐 8만 원이나 9만 원이나 뭐 7만 원에 감자하면 이 기준 금액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과세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 굳이 우리가 10만 원짜리 주식을 10만 원에 감자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자, 다시 그러면 표로 한번 보겠습니다. 뭐 다들 아시는 내용이지만 이해를 돕고자 자본금이 이제 1억이죠. 그리고 우리 회사 주식 가치를 평가했더니 지금 한 20억 된다. 그래서 만일 이제 만 원짜리 주식은 지금 시가 평가 금액이 한 20만 원 뭐 이렇게 나온 거죠. 자, 이때 배우자 증여 공제를 활용해서 6억 원어치의 주식을 내 배우자한테 증여합니다. 이때 이제 세금을 얻겠죠. 이때 당연히 배우자의 취득가는 액면가가 아니라 주식을 증여해서 받은 그 시가 20만 원이겠죠. 만 원이 아니라 20만 원이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그 취득가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예, 그리고 일정 기간 이후에 내가 20만 원에 산 6억치의 주식을 회사에 이제 반납하고 그 대가를 받아올 수 있죠. 이때 내 취득 원가와 회사에서 받은 대가가 동일하면 이제 세금이 없는 거죠. 예. 자, 이렇게 되면은 배우자는 법인의 잉여금을 6억을 이제 빠져나가고 나는 우리 회사를 이제 전적으로 지배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자본금은
7천만 원, 그리고 시가평가액은 14억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할 건 우리 회사의 기업 가치를 평가하고 이걸 제대로 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 배우자한테 증여한 다음에 이걸 신고해야 됩니다. 그리고 일정 기간 이후에 주주총회를 열어서 불균등 감자에 대한 이 사항을 결의하고, 그리고 또 신고하고 납부하고 배우자한테 이렇게 지급하고 자본금을 감소시키면 되죠. 다시 이제 프로세스는 증여한 이후입니다. 증여한 이후에 일정 기간 이후에 주주총회 소집 통지서를 하고, 이때 그 안으로 이제 임의 소각의 안을 이제 적시한 다음에, 그리고 주주총회를 열어서 결의하고, 그리고 만일 감자할 경우에는 채권자 보호 절차에 따라서 이제 신문에 공고해야 되겠죠. 이익 소각할 경우에는 이제 채권자 보호 절차가 필요 없죠. 예, 그래서 유상감자할 경우에는 이제 신문에 공고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등기하면 되죠. 요건 이제 감자에 대한 이제 등기 사항을 이제 신문에 이제 공고한 거죠. 이건 이제 저희 회사가 한 건 아닙니다. 저희 걸 좀 내보내기가 좀 그래서 신문에서 저희가 이제 발췌한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등기부 등본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처음에 한 주의 금액이 이제 1,000원이죠. 그리고 이때 이제 발행한 주식이 10만 주, 그리고 이제 자본금은 이제 1억이죠. 이 회사가 유상감자를 통해서 하면 2,000주가 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본금도 8천만 원, 주식수도 이제 8만 주 이렇게 되는 거죠. 요건 이제 감자할 경우는 이렇게 되고, 이익 소각을 하면은 주식수는 이제 8만 주로 되고, 그리고 이제 자본금은 그냥 1억이 그대로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설업이나 제약 도매상 이런 분들은 자본금을 맞춰야 되는 규정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그건 이제 회사마다 맞게끔 이제 실행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감자할 경우는 당연히 감자 차손이 발생되죠. 그리고 요거는 그 다음에 이제 없앨 수도 있죠. 요건 이제 필요 서류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자본 거래를 활용해서 여러 가지 솔루션을 할 수 있죠. 첫 번째는 우리 법인의 잉여금을 일정 금액 이제 세금 없이 환원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우리 법인의 가지급금 이것도 이제 해결할 수 있죠. 그리고 또 세 번째는 회사가 이제 사업을 실패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때를 대비해서 안전하게 이제 자산을 확보할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가업승계 할 때도 이제 요 전략을 씁니다. 그리고 이것도 이제 가업승계랑 비슷한 얘기인데, 자녀가 있는 상태에서 내 지분이 줄면 당연히 자녀 지분은 올라가겠죠. 그리고 이제 회사를 청산할 때도 이 전략을 쓰면 좋겠죠. 자, 이때 이제 좀 고려할 것들이 몇 가지 있죠. 이제 적정 시점. 당연히 우리 회사 주식 가치가 높을 때 하면 유리하겠죠. 두 번째는 업종을 고려해야 됩니다. 우리가 유상 감자를 할지 이익 소각할지, 다시 얘기해서 건설사나 제약 도매상 이렇게 자본금을 맞춰야 되는 회사들은 유상 소각보다는 이익 소각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감자를 한다 그러면은 당연히 그 절차를 준수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어느 정도의 세금을 내고 얼마의 금액을 빼올지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차피 이제 증여세가 소득세보다 훨씬 낮은 구간들이 있습니다. 그 구간을 찾아서 좀 더 많은 금액을 할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법인의 잉여금 10억을 회수할 때 급여로 유상감자나 이 자본거래나 이제 일반 배당 여러 가지 전략을 쓸 수 있겠죠. 이제 그 중에서 그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찾아오는 금액, 세금 내고 찾아오는 금액을 단순하게 비교한 겁니다. 일단 급여로 10억을 가져왔을 경우에는 4억 8천 정도 세금을 내고 이제 5억 2천 정도, 5억 2천. 그리고 일반 배당은 이제 6억 3천을 회수할 수 있죠. 자, 그렇지만 이 배당이란 거는 법인세를 내고 미처분 잉여금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급여보다 꼭 좋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쉽지 않죠. 급여는 당연히 이건 우리 회사의 비용이죠. 그래서 법인세도 안 냅니다. 그렇지만 일반 배당은 법인세 내고 그 나머지에 대해서 이제 세금을 또 내는 거죠. 그리고 이 자본거래를 통해서 하면 한 10억 정도
이렇게 할 경우에 한 9억 3천 정도 회수할 수 있다. 세금은 한 7천만 원 정도 이제 낸다는 거죠. 이것도 배우자 1인 할 때 할 경우에 한 7천만 원 정도 세금이 나오는 거지, 자녀들을 좀 넣어서 하면은 거의 한 3% 정도의 세금을 내고 이제 회수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한 9억 7천 이렇게 회수할 수도 있죠. 자, 오늘 이렇게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영상을 만드는 저한테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